안녕하세요. 오늘은 인생의 깊은 향기라는 주제로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긴 인생을 살아오시면서 쌓아온 추억들, 그리고 그 속에서 피어나는 진짜 삶의 향기에 대해서 말이에요. 편안한 자세로 눈을 감고 제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세요. 박영순 할머니의 김치찌개. 며칠 전 한 할머니의 사연이 제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72세 박영순 할머니의 이야기입니다. 할머니는 혼자 사시는데 요즘 들어 식욕이 없어서 끼니를 거르는 날이 많았다고 해요. 그런데 어느 날 멀리 사는 며느리가 갑자기 아이들과 함께 찾아왔습니다. 어머니, 오늘 김치찌개 해주세요. 아이들이 할머니 김치찌개가 먹고 싶다고 하루 종일 조르네요. 할머니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뜨거워졌다고 하셨어요. 며칠 동안 혼자 먹는 밥이 목구멍으로 넘어가지 않았는데 갑자기 힘이 솟아났다고 합니다. 할머니는 마트에 가서 싱싱한 김치를 골랐습니다. 돼지고기도 기름기가 적당한 것으로 골라서 마치 잔치 준비라도 하듯 장을 봤어요. 집에 돌아와서는 김치를 한 입 한 입 다시 씻고 적당한 크기로 썰었습니다. 팬에 기름을 두르고 김치를 볶는 그 소리가 얼마나 정겨웠는지 모른다고 하시더라고요. 지글지글 볶아지는 김치에서 나는 향긋한 냄새가 온 집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물을 붓고 된장을 한 숟가락 풀고 고춧가루를 넣어 얼큰하게 간을 맞췄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파를 송송 썰어 넣었을 때 할머니 본인도 모르게 눈물이 핑 돌았다고 해요. 아, 이런 게 살아가는 맛이구나. 그렇게 혼잣말을 하셨다고 합니다. 며느리와 손주들이 와 할머니 김치찌개다 하며 환호성을 지르는 모습을 보면서 할머니는 문득 옛날 생각이 났다고 해요. 신혼 시절 남편이 회사에서 돌아오면 가장 먼저 하는 말이 오늘 저녁은 뭐야? 였다고 합니다. 그때는 그런 말이 부담스럽기도 했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그것도 행복이었다고 하셨어요. 아이들이 어렸을 때는 더 바빴죠. 큰아들은 멸치볶음을 좋아했고 둘째는 계란말이만 있으면 밥을 2그릇도 먹었습니다. 딸은 콩나물국을 유난히 좋아해서 감기라도 걸리면 엄마, 콩나물국 끓여주세요가 입버릇이었어요. 그때는 매일 장을 보고 매일 식사를 차려내는 게 너무 힘들었습니다. 언제쯤 이런 생활이 끝날까 하는 생각도 들었어요. 하지만 지금 돌이켜보니 그 시절이 가장 활기찼던 때였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날 저녁 손주들이 할머니 김치찌개를 먹으면서 할머니, 이거 어떻게 만들어요? 엄마가 끓여주는 거랑 맛이 달라요라고 물어봤다고 해요. 할머니는 웃으면서 글쎄다, 할머니도 모르겠네라고 답하셨지만 사실 마음속으로는 알고 계셨을 거예요. 그건 바로 사랑이라는 조미료 때문이라는 걸 말이에요. 60년 넘게 가족들의 입맛을 기억하고 그들의 기쁨을 위해 정성껏 만들어온 음식들. 그 속에는 어떤 고급 조미료도 따라올 수 없는 특별한 맛이 들어있는 거죠. 할머니의 손맛은 단순히 요리 실력이 아닙니다. 그건 인생의 깊이고 사랑의 깊이입니다. 그날 밤 손주들이 김치찌개를 말끔히 비우고 할머니 너무 맛있었어요 라고 말하는 걸 보면서 할머니는 오랜만에 깊은 잠에 들 수 있었다고 하셨어요. 빈 그릇을 설거지하면서 느꼈던 그 따뜻한 기분을 저도 상상해 볼 수 있었습니다. 누군가 내가 만든 음식을 맛있게 먹어주는 것, 그것은 내 존재가 필요하다는 걸 확인하는 일이니까요. 며느리가 돌아가기 전에 어머니, 김치찌개 레시피 좀 알려주세요 라고 말했을 때 할머니는 마음속으로 이렇게 생각하셨다고 해요. 레시피라니 그냥 사랑하는 마음으로 끓이면 되는 건데. 할머니는 그 뒤로 매일 부엌에 서신다고 합니다. 혼자 먹는 밥이지만 정성스럽게 만들어요. 왜냐하면 언제 또 사랑하는 사람들이 찾아올지 모르니까요. 그리고 가끔은 이웃집 할머니를 초대해서 함께 식사를 하기도 하신다고 해요. 혼자 끓인 김치찌개도 둘이 나눠 먹으면 훨씬 맛있다는 걸 깨달으셨다고 합니다. 여러분도 혹시 요즘 식사를 대충 드시고 계시지는 않나요? 오늘 저녁에는 좋아하는 음식 하나만이라도 정성껏 만들어 보세요. 그리고 그 음식을 드시면서 그동안 여러분의 손맛을 기다렸던 소중한 사람들을 떠올려 보세요. 아마 음식이 한결 맛있게 느껴지실 거예요. 이정우 할아버지의 40년 만의 편지.
68세 이정우 할아버지의 이야기입니다. 할아버지는 며칠 전 40년 만에 옛 친구로부터 편지를 받으셨다고 해요. 그 친구는 할아버지의 중학교 동창이었습니다. 같은 반에서 3년을 함께 보냈고 고등학교도 같은 학교에 진학했던 친구였어요. 이름은 김상준이었습니다. 편지 봉투를 받았을 때 할아버지는 처음에 누구인지 몰라보셨다고 해요. 요즘 편지를 보내는 사람이 거의 없으니까요. 하지만 봉투에 적힌 친숙한 글씨체를 보는 순간 가슴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편지를 뜯어보니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정우야, 잘 지내고 있지? 나는 김상준이다. 40년 만에 편지를 쓰네. 갑자기 내 생각이 나서 용기를 내어 편지를 쓴다. 편지를 읽으면서 할아버지는 그 시절이 주마등처럼 떠올랐다고 하셨어요. 1970년대 가난했던 시절이었습니다. 둘 다 집안 형편이 어려워서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일자리를 찾아 헤맸어요. 정우 할아버지는 공장에 취직했고 상준이는 작은 상점에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는 살기가 바빴어요. 매일 아침 일찍 나가서 밤늦게 돌아오는 생활이 반복됐습니다. 친구들과 만날 시간도 없었고 연락할 여유도 없었어요. 몇 년 후 정우 할아버지는 결혼을 했습니다. 아내와 함께 작은 집을 꾸리고 아이들이 태어나면서 더욱 바빠졌어요. 상준이도 비슷한 시기에 결혼했다는 소식을 들었지만 결혼식에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세월이 흘렀습니다. 가끔 상준이는 잘 지내고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지만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알 수 없었어요. 상준이의 편지에는 지난 40년간의 이야기가 담겨 있었습니다. 나는 부산에서 작은 식당을 운영하며 살았어. 아내와 함께 30년을 꾸려왔는데 3년 전에 아내가 먼저 떠났다. 지금은 혼자 살고 있어. 요즘 들어 옛날 생각이 많이 나. 특히 너와 함께 보냈던 학창시절이 그리워. 그때 우리는 가난했지만 꿈만큼은 컸잖아. 기억하니? 방과 후에 둘이서 한강변을 걸으며 미래에 대해 이야기했던 거 말이야. 너는 기술자가 되고 싶다고 했고 나는 선생님이 되고 싶다고 했지. 결국 우리 둘 다 그 꿈을 이루지는 못했지만 각자 열심히 살아왔던 것 같아.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자랑스럽다고 생각해. 편지를 다 읽고 나서 할아버지는 한참 동안 멍하니 앉아 계셨다고 해요. 40년이라는 시간의 무게가 느껴졌습니다. 그동안 할아버지도 많은 일을 겪으셨어요. 사업에 실패하기도 했고 자녀들을 키우느라 고생도 많이 했습니다. 부모님을 떠나 보내기도 했고 아내와 함께 늙어가는 모습을 지켜보기도 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상준이의 편지를 읽으니 그 모든 시간이 의미 있게 느껴졌습니다. 아, 나도 열심히 살아왔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다고 하셨어요. 할아버지는 40년 만에 답장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막상 펜을 들고 나니 무엇부터 써야 할지 모르겠더라고 해요. 어떻게 40년의 세월을 편지 한 장에 담을 수 있을까요? 결국 할아버지는 이렇게 쓰기 시작했습니다. 상준아, 편지 고마워. 40년 만에 내 소식을 듣고 나서 잠을 못 잤다. 기쁘기도 하고 미안하기도 하고 그리웠기도 하고. 편지를 쓰면서 할아버지는 그동안 잊고 있었던 많은 것들을 떠올리셨어요. 상준이와 함께 축구를 했던 운동장, 같이 도시락을 먹었던 교실, 진로에 대해 고민을 털어놓았던 한강변. 그 모든 순간들이 생생하게 되살아났습니다. 상준아, 나는 기술자가 되지는 못했지만 공장에서 40년을 일하며 기술을 배웠어. 그리고 지금은 퇴직해서 손주들과 시간을 보내고 있어. 너는 선생님이 되지 못했다고 했지만 식당을 운영하며 많은 사람들을 먹여 살리는 것도 훌륭한 일이야. 어찌 보면 우리 둘 다 자기 방식대로 꿈을 이룬 것 같아. 할아버지는 편지 마지막에 이렇게 적으셨습니다. 상준아, 내년 봄에 부산에 가서 너를 만나고 싶어. 40년 만에 만나는 거니까 어색할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만나고 싶어. 그동안 서로 못 만났던 시간들을 아쉬워하지 말자. 우리에게는 아직 시간이 있으니까. 편지를 붙이고 나서 할아버지는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다고 하셨어요. 며칠 후 상준이에게서 다시 편지가 왔습니다. 정우야, 나도 너를 만나고 싶어. 내년 봄을 기다리겠어.
할아버지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40년을 헤어져 살았지만 진짜 우정은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다는 걸 깨달았어요. 늦었다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늦지 않았더라고요. 여러분도 혹시 오랫동안 연락하지 못한 그리운 사람이 있으신가요? 용기를 내어 안부를 물어보세요. 40년이 지나도 우정은 살아있답니다. 시간은 우정을 낡게 만들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깊고 진실하게 만들어주죠. 윤명자 할머니의 혼자 사는 지혜. 74세 윤명자 할머니의 이야기입니다. 할머니는 3년 전부터 혼자 살고 계세요. 남편이 먼저 떠나고 자식들은 각자 바쁜 일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 안부 전화를 드리고 명절 때면 잠시 들르지만 대부분의 시간은 혼자 보내셔야 해요. 처음에는 너무 외로웠다고 해요. 평생 누군가와 함께 살아왔는데 갑자기 혼자가 되니까 모든 것이 낯설었습니다. 특히 저녁 시간이 가장 힘들었어요. 남편이 살아있을 때는 함께 뉴스를 보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며 시간을 보냈는데 혼자 남으니 그 시간이 너무 길게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요즘 할머니는 조금 다르다고 해요. 혼자 있는 시간이 외롭기보다는 편안하게 느껴진다고 합니다. 며칠 전 첫눈이 내리는 밤이었습니다. 할머니는 창가에 앉아 눈 내리는 모습을 바라보고 계셨어요. 하얗게 내리는 눈송이들이 가로등 불빛에 반짝이며 춤을 추는 모습이 너무 아름다웠다고 해요. 그 순간 할머니는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이 아름다운 모습을 지금 나 혼자 보고 있구나. 예전 같으면 혼자 본다는 것에 외로움을 느꼈을 텐데 그날 밤은 달랐어요. 오히려 이 아름다운 순간을 온전히 나만의 것으로 만끽할 수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고 해요. 할머니는 혼자 살게 된 후로 여러 가지를 새롭게 발견했다고 하셨어요. 우선 시간이 완전히 자기 것이 된 느낌이랍니다. 누군가를 위해 서둘러야 할 이유가 없으니까 모든 것을 천천히 할 수 있어요. 차 한 잔을 마시더라도 정말 천천히 마실 수 있고 책을 읽을 때도 중간에 멈춰서 생각할 시간이 충분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진짜 취향을 발견했다고 해요. 평생 가족들의 취향에 맞춰 살아왔는데 이제는 진짜 자신이 좋아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 수 있게 됐다고 합니다. 할머니는 매일 아침 창문을 열고 바깥 날씨를 확인하는 것부터 하루를 시작한다고 해요. 오늘은 날씨가 좋네, 산책하기 좋겠다. 또는 비가 오네, 집에서 조용히 책을 읽어야겠다 하면서 하루 계획을 세우는 거죠. 아침 식사도 정성스럽게 준비합니다. 혼자 먹는 밥이지만 예쁜 그릇에 담아서 식탁을 정갈하게 차려요. 그리고 감사한 마음으로 식사를 하신다고 해요. 오늘도 맛있는 밥을 먹을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그런 인사를 하고 드신다고 해요. 혼자 살게 된 후 할머니는 이웃들과 더 가까워졌다고 해요. 같은 아파트에 사는 비슷한 처지의 할머니들과 친해져서 일주일에 2번씩 함께 운동을 하신다고 합니다. 그리고 한 달에 한 번은 함께 나들이를 가기도 해요. 혼자 사는 것 같지만 사실은 혼자가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서로 돌봐주고 있거든요. 할머니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처음에는 자녀들이 자주 안부를 묻지 않는 것에 서운함을 느꼈다고 해요. 하지만 이제는 그들의 바쁜 일상을 이해하게 됐다고 합니다. 대신 자녀들과 통화할 때는 더 의미 있는 대화를 나누게 됐어요. 자녀들의 고민을 들어주고 인생의 선배로서 조언을 해주는 시간이 늘었다고 해요. 할머니는 요즘 하루에 3가지씩 감사한 일을 적어본다고 해요. 어떤 날은 오늘 만난 꽃집 아저씨가 친절했다. 라디오에서 좋은 음악을 들었다. 저녁 노을이 아름다웠다 같은 작은 일들이에요. 또 어떤 날은 건강하게 하루를 마칠 수 있었다. 자녀들이 건강하게 지내고 있다. 따뜻한 집에서 잠들 수 있다 같은 당연해 보이는 일들이기도 해요. 그런데 이런 작은 것들에 감사하다 보니 하루하루가 더 풍요롭게 느껴진다고 하셨어요. 할머니는 70이 넘은 나이에 새로운 도전을 하고 계세요. 동네 복지관에서 하는 서예 교실에 나가기 시작했어요. 젊었을 때는 시간이 없어서 배우지 못했던 것들을 이제 천천히 배우고 있답니다. 처음에는 붓 잡는 것조차 어려웠지만 지금은 간단한 글씨를 쓸 수 있게 됐어요. 얼마 전에는 감사라는 글씨를 써서 방에 걸어 놓으셨다고 해요.
할머니는 매일 밤 잠자리에 들기 전에 오늘 하루를 돌아본다고 해요. 오늘도 무사히 하루를 마쳤구나. 내일도 건강하게 깨어날 수 있기를. 그렇게 기도하고 잠든다고 하셨어요. 혼자 잠드는 것이 외롭지 않냐고 물어봤더니 할머니는 이렇게 답하셨어요. 혼자라고 외로운 게 아니에요. 내 마음속에는 평생 함께했던 사람들이 모두 살아있거든요. 그 사람들과 함께 잠들고 그 사람들과 함께 깨어나는 거예요.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는 깨달았습니다. 혼자 산다는 것이 외롭다는 뜻은 아니라는 걸 말이에요. 오히려 혼자 있는 시간을 통해 진짜 자신을 발견하고 주변 사람들과 더 깊은 관계를 맺을 수 있다는 걸 배웠습니다. 그리고 나이가 들어서도 새로운 것을 시작할 수 있고 매일매일 감사할 일들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도 배웠어요. 오늘 밤 3가지 이야기를 통해 여러분과 함께 인생의 깊은 향기를 느껴보았습니다. 박할머니의 손맛 속에 담긴 사랑의 깊이, 40년 만에 다시 만난 우정의 소중함, 그리고 혼자서도 충분히 아름다울 수 있는 삶의 지혜. 이 모든 것들이 바로 여러분이 살아오신 긴 세월 속에서 쌓아온 진짜 보물들입니다. 내일 아침 눈을 뜨시면 오늘 밤 들으신 이야기들을 떠올려 보세요. 그리고 여러분만의 소중한 이야기들도 하나씩 꺼내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에도 이런 깊은 향기가 가득하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